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내용 여기서 잠깐 보고 가면 이거 여러분 부동산하고 주택하고 재산세든 취득세든 양도소득세든 세금 계산할 때 달리 계산하죠. 자, 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상가 같은 경우는 건축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따로따로 계산해. 세금 계산할 때. 그래서 뭐 토지분 재산세, 건축물 재산세, 취득세도 토지분 취득세, 건물에 대해 건축물에 대한 뭐 취득세 따로. 이거 팔았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뭐 건축물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토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데 처음 듣는 표정이야. 그럼 뭐는? 주택은 어때요? 주택은 아까 얘기했죠. 건물하고 뭐하고? 주택은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토지건물 합쳐서 통합해서 뭘로? 주택으로 취득세 내고 주택으로 합쳐서 재산세 내고 나중에 팔 때도 합쳐서 양도소득세 계산하라. 주택만 그래요. 그래서 통합해서 과세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아까 과세 대상 중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건 토지하고 또 하나 뭐? 주택. 요거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럼 주택에 대해서는 뭘 물어보느냐? 자, 여러분 순서 바꿔서 54페이지인가요? 요약집 54페이지에 보시면 주택 있어요. 주택. 54페이지. 폈어요? 거기 보시면 주택에 대해서는 요거 알고 가야 된다. 개념. 여러분 주택은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뭐? 건물하고 거기에 딸려있는 뭐? 토지. 통합해서 합쳐서 과세한다고 그랬죠? 예, 따로따로 과세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에 부속된 토지가 뭐하다? 불분명하다. 여러분 주택이 이렇게 쓰면 주택에 뭐가 있어요?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 바닥. 예, 그럼 이 토지는 요 건축물하고 요 토지까지 합쳐서 주택이라고 했죠. 근데 이 토지의 경계가 없어서 불분명하다. 담장, 울타리, 철조망 이런 것이 없어서 어디까지가 주택에 딸려있는 토지인지 구분이 안 간다. 이렇게 나오면 건축물 바닥 면적의 몇 배? 10배. 33회 시험에서 물어봤어요. 불분명할 때는 20배까지를 부속된 토지라고 하면 완전히 누구 놀리는 거지. 그죠? 어렵지 않아. 몇 배? 10배. 10배까지. 그럼 10배를 넘는 건 주택에 관련된 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주택은 10배까지만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10배까지만 합쳐서 주택. 그럼 10배를 넘는 건 나대지. 그냥 토지야. 이해가세요? 자, 다음. 여러분, 재산세는 왜 내라고 하냐면요.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인해서 앞으로 수익이 돈을 많이 버니까 세금 내라. 이게 재산세거든요. 예? 수익력.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하니까? 이 돈을 버니까 세금 내라. 이게 재산세예요. 그러면 주택은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의식주. 주거용에 사용하는 게 목적이지 돈 버는 목적이 아니에요. 주택은. 그래서 소득이 발생 안 하는 걸로 봐. 그래서 세금 부담은 줄여주겠다. 이거의 기본 내용이. 그럼 상가 부동산 10억짜리하고 주택 10억짜리 가지고 있으면 뭐가 재산세 많이 나와? 상가. 왜? 상가는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주택은 주거용에 사용하는 거니까 수익이 없는 걸로 보고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럼 어디까지 주택으로 볼 거냐? 이거죠. 그래서 한 동의 건물, 이거 기억해야 돼. 동자 붙였죠? 여러분 주변에서 동자 붙는 건물 뭐가 있어요? 주변에 동자 붙는 건물. 그렇죠. 아파트 101동, 102동 동자 붙잖아요. 건물 하나죠. 거기 세대별로 다 쪼개서 등기되죠. 건물은 몇 개인데 하나, 물건 하나죠. 그런데 소유권은 여러 개 잘라서 등기되죠. 그런 걸 우리는 공법에서 집합건물이라고 하죠. 구분 등기되는 거. 예, 이런 건물은 그러면 어디까지 주택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세율, 퍼센트가 달라. 그러면 예를 들어 주상복합 건물 생각해봐요. 한 동의 건물을 여러분 아까 동자 붙는 건 아파트라고 그랬죠. 아파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야? 주택이잖아. 다만 세대별로 잘라서. 그죠? 예. 그럼 상가도 주택, 저 동자 붙죠. A동, B동 이렇게 상가. 상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상가죠. 근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주상복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은 하나인데 밑에는 뭘로? 상가로. 위에는 아파트로 되어 있는 주상복합 건물은 어디까지 주택으로 볼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한 동의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한
주거용과 주거 외 용도로 같이 사용하고 있다면 압축해서 한 동의 건물은 면적 계산하지 마. 오로지 뭐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주상복합 건물 같은 경우는 밑에는 상가로 등기가 되어 있고 위에는 주택으로 따로 등기되어 있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세율 적용하고 밑에는 상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이 서로 다르니까. 그죠? 따로따로 구분한다. 그래서 동자 붙는 건물 하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런데 이거보다는 많이 물어보는 것이 한 구의 건물 이거예요. 자, 하나의 건물, 한 구, 그래, 구자 붙었죠? 예, 이건 구분 등기가 안 되는 건물. 여러분, 단독주택 거실하고 방하고 잘라서 등기돼요? 안 돼. 다가구주택 잘라서 등기돼 가구별로? 안 돼. 그죠? 상가주택 들어봤죠? 이거 상가주택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시험에서는 법에는 상가주택이라는 단어가 없지. 뭐라고 그래? 겸용주택. 겸용주택이 뭐예요? 하나의 건물인데 밑에는 상가 등으로 근린생활로 3, 4층은 예를 들어 주택으로 이렇게 같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주택 면적이 전체 면적의 몇 프로? 50% 이상이면 뭘로 봐라? 주택으로 본다. 이해가세요? 예. 그러니까 상가주택은 예를 들어 4층짜리 상가주택인데 1, 2층은 근린생활이니까 사무실 같은 걸로 임대주고 3층, 4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사용하는 게 3층, 4층은 주택이고 1, 2층은 상가잖아요. 원래 따로따로 세금 계산해야 돼. 그런데 하나 혜택을 주겠다. 전체 면적의 주택이 몇 프로? 50% 이상면 전부 다 뭘로 봐줘? 주택으로 보고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물어볼 때는 이런 걸 물어보는데 이 중에서도 한 구의 건물, 이걸 우리는 생각이 안 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 한 동 건물 위에라는 주상복합, 요거는 뭐 상가주택, 그러면 이해가 빨리 올 거라는 얘기예요. 자, 요즘 빌라왕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 인천 같은 경우도. 그죠? 예, 동탄도 막 터지고 이제 계속 나올 거겠지. 예, 아주 이 사람들은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죠?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사기야, 완전 사기. 그런데 구제를 못 받는 게 상가주택이다. 예? 그나마 주택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최우선 변제 대상 금액 뭐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거는 상가주택인데 용도가 뭘로? 주거로 돼 있고 밑에는 상가. 이거는 한 푼도 공제 주택으로 보지? 안 해요. 이건 영업용 건물이니까. 예, 이런 게 이제 골치 아픈 거지. 그래서 혹시 상가주택에 주택이니까 상가주택인데 뭘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위에서 주거용은 괜찮은데 밑에 뭘로? 근린생활로 되어 있는데 그걸 건물주가 불법으로 개조해서 뭘로 방을 꾸며서 전세 월세 줬어. 근데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살고 있다? 그 나중에 이사 갈 수도 있고 구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옆집 건물주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옆집 건물주하고 이 상가주택 건물주하고 싸움해봐. 그럼 상가주택 옆에 살고 있는 건물주는 구청에 전화해. 뭐라고? 제요. 근린생활로 돼 있어요. 2층. 근데 거기 임대 줘서 전세로 주택으로 살고 있는데요. 불법이잖아. 그럼 구청에서 나와서 어떻게 원상 복귀. 그럼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뭐 가야 돼? 나가야 되잖아. 이런 어려움도 실무에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웬만하면 들어가면 그나마 또 안 돼. 예? 요즘 연립주택이나 그것도 조심조심 해야 되는데 상가주택 이건 또 골치 아프지. 야, 이러면 또 상가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항의가 오겠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봅니다. 다가구주택이 있어요. 건축법의 단독주택입니다. 여러분 공법에서 공부하죠. 다가구주택. 예. 자, 층수는 몇 층이야? 3층 이하.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그죠? 약 200평 이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최소한 2가구 이상 19가구 이하. 이렇게 여러 가구가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다가구주택인데 여러분 재산세에서는 주택법과 같이 전체를 주택 몇 개로 보면 하나로 보면 재산세가 엄청 많아. 재산세가 많이 나와. 그래서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려고 어떻게 한다? 다가구주택은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뭘로 봐라? 주택으로 봐라. 다가구주택에 10가구가 살고 있으면 10개로 쪼개. 그러면 과세 표준이 적어지니까 세금 부담이 적겠죠.
따로 해서 10개를 다 더해서 계산하는 거하고 전체를 주택 몇 개? 하나로 하면 재산세,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진세를 적용하니까 금액이 크면 세금 많이 나와요. 엄청. 그래서 세금 부담 줄여주기 위해서 한 가구를 벌러봐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여러분 재산세는 물건에 대해서 각각 부과하는 게 재산세죠. 근데 여러분이 김포시 안에 주택 2개 있어요. 여러분 이름으로 2개. 그럼 여러분이 2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시장, 군수, 김포시장은 재산세 계산할 때 여러분 이름으로 2개 있으면 그거 합쳐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재산세는 기본이 물세, 물건마다 각각. 이해가세요? 그래서 주택은 여러 개 있다고 해서 합치는 거 아니다. 물건마다 각각. 다만 주택은 건물하고 부하고 토지하고 합치는 거지 A라는 주택하고 B라는 주택을 합치는 거 아니다. 주택마다 각각 계산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요 내용만 가지고 요거 가지고 주택에 대해서 시문 하나로 물어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거 빼놓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